지금부터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도 제4차 사회안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사회안전 포럼은 지하 공간의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산불, 집중호우 모든 그런 재난 유형에 있어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위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위험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짚어보고 대비해야 할 그런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안전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반복적인 사고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지하 공간이라는 곳의 특성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비할 필요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오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권혁주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의 제4차 사회안전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지하 공간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이 사회안전 포럼을 그동안 쭉 개최해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재난의 문제, 또 안전 관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재난 안전 관리는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회 안전 포럼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들, 또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 또 여러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나 정책 활동을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또 그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4차 사회안전포럼은 그 지하 공간의 안전관리입니다.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시인들에게 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생활의 풍요도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편의를 주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이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큰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얼마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준비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사회 안전 포럼을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올라온 유동호입니다. 금일 발제를 할 내용은 저희 인간이 문화, 경제,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기반이 되는 땅, 그리고 이해 당사자로서의 인간을 주제로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최근에 여러 재난들 중에 땅과 관련된 재난, 특히 집안 함몰에 대해서 어떤 기작으로 발생을 하고 이와 관련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은 과학기술인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법 제도 하에서 어떤 정책적 리더십을 행했을 때 이런 게 예방과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시라는 거는 도시학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구적인 관점 그리고 기능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이 의뢰를 받고 나서 과학기술인으로서 이 도시를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공간 측면에서는 지상뿐만 아니고 지하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인간, 기술, 환경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이는 공간,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게 선형적인 거동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따라서 비선형적인 복잡계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과학기술인으로서의 도시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구글링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도시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정체가 되고 쇠퇴가 되고 다시 재생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도시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이 대다수 80년대에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현재 뭐 물리적 쇠퇴,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쇠퇴와 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많은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호우들이 발생을 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 리뉴얼 전략이 필요하고 별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도시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그렇게 되고요. 도시 재난들 중에 저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질재해와 관련된 몇 가지 범주들이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급성을 따졌을 때 집안 환경, 집안 재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시급하더라라고 중지가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땅 밑의 지하 환경은 어떨 건가? 일반인들은 흔히 땅이라고 하면 흙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흙도 먼 곳에서 이동한 퇴적토가 있고, 그 밑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풍화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안반, 기반암이라고 하는 기반암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뭐 소일층, 서브소일층, 그리고 밑에 기반암층 구분이 되는데, 이런 흙은 입자들과 입자들 사이에 공급, 빈 공간이 존재하고요. 안반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단절되어 있는, 뭐 공학 쪽에서는 균열이라고도 하고 지질학 분야에서는 단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불연속면과 같은 저런 결함이 있는 결함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런 공간이 채우고 있는 게 지하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결국은 흙, 안반, 그리고 그 결함들, 빈 공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하수, 이게 이제 저희 인간이 밟고 있는 땅의 밑에 있는 지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하 환경 내에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통 인프라, 그리고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지하 시설물, 그리고 뭐 지하 상가, 뭐 다양한 지하 구조물들이 존재하고요. 경제적 관점에서, 용도적 관점에서, 뭐 뎁스에 따라서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지하에 건설되고 있는 게 도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자료들 보면 지하 구조물의 형상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투아치 터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치가 2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우측에서 두 번째 단면 형상인 거고요. 용도에 따라서 단면적 형상이 다릅니다. 밑에 있는 단면 형상들에 보면 면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지하 공간의 활용은 뭐 문화, 예술, 종교 시설로도 활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저장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 아파트 10층 높이에 한 뭐 30평형, 국민평형의 2개 라인이 들어가는 폭 18m의 높이 한 30m 정도 되는 대형 지하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개착식과 같이 지층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박스 구조체와 같은 인공 구조물을 넣고 대매우기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안반이나 흙집안에서도 저러같이 TBM과 같은 기계식 굴착, 그리고 나툼과 같은 재래식 굴착 방법에 의해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단면을 형상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를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보면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보면 도시만큼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는 공간이나 대상도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시가 생성이 되고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레거시 데이터라고 하는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포맷으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인간 활동, 개발 활동, 조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과연 이런 데이터들이 자산화할 만큼 밸류업 될 정도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의 비유를 하자면 개발이 안 된 잠재적 자원이다. 하지만 이것들을 개발하고 잘만 쓴다면 훨씬 있는 어떤 데이터의 자산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전 문제, 다양한 도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데이터 정보화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데이터 정보화를 이뤄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부처별 분산 관리, 데이터 커버리지 문제, 낮은 데이터 품질, 처리 기술 부족, 활용 모델 부재와 같은 데이터 정보와 관련된 현안들이 놓여 있다. 이게 하나의 데이터 과학 측면에서는 도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고요. 최근 한 4, 5년 저희한테 기회가 있어서 부산, 서울, 포항, 경주 지역에 나름대로 레거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화를 한번 시도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보화를 해서 다양한 활용 모델을 위해서 단일한 플랫폼 내에서 구축을 하고 다양한 전처리, 후처리 그리고 이 기반한 다양한 활용 모델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땅과 관련된 현안들, 특히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원장님 또 땅꺼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땅이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을 흔히 가라앉을 침자를 써서 침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용어 정리를 한 바가 있고요. 넓게 보면 치마의 일종인 게 안밀 치마가 있고 집안 함몰이 있고 그리고 자연 현상인 싱크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이라고 하는 포장체에 손상이 있는 것은 별도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밀 치마라 하는 거 앞서 제가 흙이라는 게 입자와 사이에 공흙이 있고 공흙 내에는 지하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위에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지하수가 갖고 있던 지하수압이 솟아된다. 흩어져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지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 서서히 땅이 내려앉는 게 안밀치마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입자 부분은 스프링과 같은 걸로 모사할 수 있고 수조에 있는 물이 저렇게 추를 버텨내고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점차 내려앉는 현상을 안밀치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스키암 지역, 우리가 흔히 아까 기반암이라고 하는 게 물에 녹는 암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키암이 녹아서 공동이 형성이 되고 그 공동 내로 결함을 통해서 상부의 표토층에 흙들이 빠져나오면서 벌어지는 현상이 싱크홀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 도시에서 발생되는 집안 함몰은 흙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안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런데 흙에서 공동이 왜 형성이 되느냐? 지하 침식, 인터널 이로전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토립자가 유실돼서 발생해서 형성되는 게 지하 공동이고요. 그것들이 점차 장기간에 걸쳐서 확장되면서 포장체가 교통하중을 못 버티고 붕괴되는 게 집안 함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한 20, 30년간 이런 게 이슈화가 됐고요. 대규모 집안 함몰은 하수관로 파손이라든지 상수관로 파손과 별개로 대규모 굴착 행위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하 매설물 파손에 의한 집안 함몰과 대규모 굴착 행위와 관련된 집안 함몰은 다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움직일 수 있는 지하 침식을 일으키는 지하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흙이 쌓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이 바로 매설물, 지하 구조물, 지하 시설물의 배면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흙 지하수 공간이 반드시 필수 요건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하 함몰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질 환경 인자, 지하수와 같은, 그리고 흙의 특성들, 그다음에 지하 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인자들, 그리고 강우, 지하수, 유출 지하수, 이런 것들, 복합 인자들,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저희가 만들었던 하수 관로 지역의 지하 함몰, 지반 함몰 취약성 지도, 상수 관로 지역의 지반 함몰 취약성 지도, 그리고 도시철도 상부의 지반 함몰 취약성 지도를 만든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이런 걸 공개하는 게 이해 당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땅 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최근 10년간 지하안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반 함몰과 같은 지반재해가 줄어들기보다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 하지만 경향성은 보이더라. 그러니까 극한 호우와 같은 호우가 있은 뒤에 좀 빈도가 높아지더라. 그리고 3월부터 정지돼 있던 다양한 굴착 행위들이 이제 개시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 시기에 맞춰서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 특히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경영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걸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최근 10년간 18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집안 정보와 관련된 부분, 어떤 집안에서 집안 함몰이 많이 발생되느냐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무려 불명이 70% 이상이 되더라. 그만큼 우리는 땅 속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이 조사 결과도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법 제도 그리고 행정적인 관련돼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법과 같은 어떻게 하면 집안 함몰과 같은 집안 침하, 집안 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이런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법제화를 시킴으로써 강제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할 때 지하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그 규모가 소규모일 때, 일반적으로 대규모일 때 구분한 거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개정 절차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하 공간 통합 지도도 강제화를 시켰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7종의 지하 시설물, 6종의 지하 구조물, 3종의 집안 정보, 특히 이 집안 정보와 앞서 7종, 6종에 대한 정보는 좀 성향이 다릅니다. 앞서 정보들은 전수 데이터, 이거저스티브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모든 데이터들이 모집단하고 같습니다. 반면에 집안 정보라는 시추 정보, 지하수 관정 정보, 집안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추공이라는 제한된 커버리지를 갖는 정보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드시 보다 정밀한 모델링을 통해서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더라라는 부분을 과학기술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를 취급을 해보다 보니까 전문가로서 QA, 품질 보정과 품질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더라. 오류도 많고 데이터의 한 70% 이상이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과학기술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 데이터 표준화 대비도 해야 된다. 공간 데이터가 표준화 기구가 OGC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공학 분야는 산업 표준은 또 IFC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걸 결합을 시키다 보면 표준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화 주기도 좀 규정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들을 자선화하고 가치를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울러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디지털 트윈의 의미를 부합되는 그런 모델 기반 그리고 센싱 모니터링 기반으로 도시의 땅속 상태도 진단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아무리 저와 같은 공학도도 경제적 논리에서 하지만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법 제도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지하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지하 공동구를 5년 동안 연구과제를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특히 지하 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 요소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말이 있죠. 대응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전에 예측이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보이시는 사례처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숙고를 해봐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대응 지원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제가 5년 동안 특히 지하 공동구 과제를 도출하기 전에 지하 안전에 관련된 사고들에 대한 언급들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이 사고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하에서 화재가 났다. 라고 해서 화재 사고로 일괄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경제를 어떻게 마비를 시키고 또 그리고 2차, 3차 어떻게 복합 재난으로 확대가 되는지를 보면 사실 이제 생명의 어떤 그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동구 화재 재난 지원 과제를 저희가 추진할 때 배경을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18년 그 너무 유명한 회사 이름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KT 아이언 빌딩 지하 공동구 화재가 있었고요. 이때 그 실제 발생한 거는 10시간 만에 일단 화재 진압도 완료가 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민들은 저게 화재 사고가 났었고 그 건은 수습이 됐구나라고 이제 언론에서 느꼈지만 2차, 3차 사건들이 이제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는 전부 다 인지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무선의 어떤 통신 장애로 인해서 사실 그 주변에 특히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려고 했던 분들이 식사에 이 카드 결제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중단 특히 이제 건강보험 가입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모든 게 멈추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저희가 지역 경제에 제약을 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화재 사건으로만 보는 거는 이제는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지하 공동구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져서 시기별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요새 이제 스마트 시티가 발전을 하면서 지하 공동구의 환경들도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도시화가 벌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안에 침수라든가 이런 이제 현재 오래되면서 노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노후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환경 진단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기조가 돼서 이 연구 과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인 게 제가 이제 복합 재난이라는 말을 잠깐 썼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개의 부처가 관련된 부분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뭉쳤는데요.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술의 어떤 핵심 역할을 맡았고 행안부는 대민 접점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대응이라든가 재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 공간에 대한 그때 이제 인프라 GML이라든가 이런
표준을 이용을 해서 고정밀 3D 공간을 지하에 이제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산자부 같은 경우에가 그 하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얼마나 화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모여서 다부처 이제 맞춤 과제로 지정이 돼서 추진이 되었고요. 뭐 전체 이제 8개 혁신 방안이라고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중심으로의 공동구 관리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지능형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취지, 그리고 대응 중심이 아니라 예측, 예방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공동구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는 모든 인프라가 스마트화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류 박사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접하지 못한 데이터들을 좀 봤거든요. 저 데이터만 있었어도 상당히 연구에 도움이 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제약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8가지 혁신을 좀 추구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저는 8개 지향점으로 과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드디어 이제 과제가 5년간의 대막을 내렸고요. 공식적으로 지하 공동구의 성과물을 보시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나 과기부가 추구를 했던 가장 강력한 지하 안에서도 물이라든가 화재 이런 부분들에 살아나갈 수 있는 센서들, 그래서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장비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실제 재난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그때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화재 관련된 저희가 모델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 지물과 현재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모델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접목을 해서 그 모델링을 하는 과정들이 에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이상징후 탐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타겟팅이 안 되면 구체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재, 지진, 침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가상으로 모의화를 할 수 있는 3D 기반의 DBR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모델들이 여러 가지만 있지만, 사실은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을 해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상으로 저희가 모의를 한번 구분을 해보고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저희가 추론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복합재난의 우선순위 결정 지원이다라고 하는 모델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한 걸로 일단 성과물이 완성이 됐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요 요청에 따라서 특히 지하의 어떤 공동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 그리고 혹시 지하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물을 완성해 놨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할 거라 여기에서는 성과물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화재라든가 재난이 예측에서부터 대응하고 조사 분석, 이런 피드백 체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그 재난화재 지원 통합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R&D 과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그 즉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위에서 생활은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지하에는 앞에 지금 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도시화가 되면서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지하에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그 우리 지하 공동구라고 하는 안에 갇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깥단에 어떤 복합재난으로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방법, 이 생명선을 잘 지키고 사회재난을 사실 잘 엮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면을 잠깐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AI로 대전환을 하겠다. 정부의 AI 대전환에 대한 걸 표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획기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재난 안전 데이터는 모으는 것부터 굉장히 화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난안전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25년도에 재난안전 플랫폼도 만들어졌고, 거기 포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가열차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AI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AI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AI 활용이 재난 안전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화면처럼 00AX의 작년 이제 24년 12월에 행안부가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크게는 일하는 방식,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사회경제 문제 해결 형의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과제들 해서 제가 53개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일하는 방식이나 대국민 서비스 파트가 굉장히 높고 사회 경제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과거의 AI,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델을 하고 추론만 하기에는 또 LMM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지만 그 WBL, 우리가 월드 베스트 LMM이라고 하는 거를 그 정부에서 서버린 AI 관점에서 표방을 이미 하셨죠. 그래서 5개 일단 그 정예팀이 만들어지고 이 정예팀들이 살아남아서 전부 오픈 API로 다 제공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업스테이지에 오켓으로 같이 합류를 하면서 00AX 부분에 예를 들면 파생 서비스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낼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존의 AI의 어떤 빅데이터 관점보다도 좀 확대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재난 안전 분야의 AI 기술의 범위는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해서 다양하게 이미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약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서비스 부분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 지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사회 재난 부분에 특히 이제 도로 침하라든가 지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앞단의 AI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새롭게 좀 시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애들이 디시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들이 특히 재난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경인사연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이제 김신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몇 년 전에 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수온이 바뀌면 당연히 어종이 바뀌고 생태계죠. 그리고 어종이 바뀌면 낚싯대를 이제 바꿔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 CX다, 지금 AX다, 아니 DX, AX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의 저희가 AX를 대할 때 어떤 낚싯대를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이 재난 안전 분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재난 안전관리 체계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거기 안에 우선순위를 정의해서 실제로 이 중요 어떤 성과 핵실정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굉장히 저런 그 5개 스텝으로 저는 나눠놨지만, 저는 의사결정 체계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시로 제가 지금 재난안전 관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류은수 박사님하고 같은 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거를 가져올까라고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데이터 수집 과정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설을 세우고 정책에 대한 사전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건에 대한 의사결정,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걸 뒤에 하고 선후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정책 전문가들, 예를 들면 익스퍼트라 우리가 하고 있는 재난안전의 익스퍼트들이 이 정책별 위험도에 대해서 이거를 선정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조금 더 AI화하시고 기술을 좀 접목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재난 안전에 대한 그런 그 기술의 접목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참여를 하고 계시는 행정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술을 좀 한 번 집어넣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결국은 안전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그리고 또 이거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AI 역량, 그리고 AI 관련된 것 꼭 말 나오지만 데이터의 거버넌스 체계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AI 편향성.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이 AI 편향성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잘 접목을 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 유익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지하안전 또 과학기술적인 여러 해법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종합토론으로 넘어가서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지하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토론의 좌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권혁주 원장님께서 좌장으로 리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동우 박사님 또 박사화 원장님 아주 좋은 발제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발제를 기초로 해서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흥미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도 한번 좀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공사 단계부터 축적이 돼서 유지관리 단계로 넘어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안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안전법도 그런 측면에서 앞서서 공사 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들의 집안 침하 문제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넘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획 단계 또 공사 중인 단계에 많은 정보나 데이터들이 유지관리 단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어떤 데이터들을 발굴해낸다는 어떤 생각에서 자꾸 다른 어떤 경로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하 공동구 말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단독구라고 불리는 전력구, 통신구, 가스관, 그 다음에 지역난방 여러 가지 지하시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부처 간에서도 사실은 관심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연결을 못 짓고 있고 그냥 자기들이 익숙한 시설이나 용어들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처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에 이제 피해가 이제 났다라고 해서 이제 사망 사고, 인사상 피해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피해 구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상과 보상에 대한 시스템 구축, 요와 관련해서는 기금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미리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저는 보험제도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민자 턴키 계약한 경우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자 턴키 계약을 하면은 이제 공사비 총액 공사비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아까도 지금 사고 난 게 둘 다 민자 사업 아니면 턴키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사를 하다가 집안 조건이 나쁜 조건이 나왔을 때 빨리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증액 안 시켜주니까 그냥 한다고요. 집안 조건 변경이 어느 정도 이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항목을 좀 추가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 건축 공사인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지금 민간 건축주가 설계, 감리, 시공, 제한평 이걸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가 그냥 결정을 하고 관리도 못해요.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흙막이 공사 그 민간 건축이지만은 저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면은 공공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서 그 구청이나 서울시나 뭐 지자체, 시도시에 해서 거기서 설계부터 시공하고 감리업체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지하안전과장 한휘진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 이번 강동구 명일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7월 1일자로 지하안전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집안 침하로 인한 그런 가장 큰 문제가 인명 피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과 예방. 두 번째는 그 중장기적인 그런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 세 번째가 그 지금은 이제 GPR 탐사가 가장 신뢰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신기술을 좀 도입하자.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시 내부에 있는 뭐 기술 심사 담당관이나 그런 여러 다른 부처와 함께 그 안전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집안 침하로 인해서 큰 그런 피해가 생기는 경우는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조 증상을 신속하게 발견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 자문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많이 좀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학회들, 토목학회, 지방공학회, 터널 공간학회 세 군데하고도 MOU를 맺었고 해서 저희가 카톡방이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시민 의식이 좋으셔서 신고를 바로바로 잘 해주십니다. 그러면 신고를 카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각 구청별로 있고 사업소별로 이렇게 해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다 공유가 돼서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자문단이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을 해서 일정한 그런 규모 이상이나 공사장 인근 아니면 또 반복적으로 침하가 되는 경우는 자문단 분들을 이렇게 연락드려서 그쪽에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뭐 지하상가 이런 것들이 편의성이라던가 아니면 접근성 때문에 좀 연결이 돼서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이런 공간이나 시설들의 관리 주체 아니면 안전관리 지침, 대응 훈련 체계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 소통이나 아니면 협력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는 결국엔 좀 2차 피해의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좀 위험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또 이런 혁신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좀 질문을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제하신 분들 또 토론분들 이렇게 1분 30초씩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지하 공간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과 많은 우리 도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가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도 틀리고 또 전공자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부처 단체 다 틀리다 보니까 다 다른 목소리를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좀 다뤄지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급하게 좀 캠페인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50년 이상 된 오래된 하수관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제한된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빨리빨리 좀 교체가 되고 보수도 할 수 있거든요. 보수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관리 부서에 가면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원칙과 훈련이거든요. 안전은 정말 원칙과 훈련이 기반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마비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대로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지하 안전 분야도 약간 동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비상시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 관리라던가 아니면 이런 전략, 지하 공간 안전 관리의 어떤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좀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공간으로서의 지하 공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생명 안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 발표와 또 5분의 토론을 마쳤는데요. 그래서 한 번 쭉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와 토론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엔지니어링 측면,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지하 공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건지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문제, 그걸 통해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 또 그런 노력들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강조해 주신 내용이 이 지하 공간에 대한 시설 또 그다음에 매설물의 다양성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제도의 측면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하공간 안전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게 다양한 정말 전문성이 결집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잘 알아야 되고 또 애로가 뭔지 또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서로 협업하고 또 범정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재난안전관리, 지하공간 안전관리로서의 첫 번째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연구원에서 지하 공간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그 연구와 함께 또 이런 공동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